연예계는 빛나는 스포트라이트 속에서 대중의 환호를 받지만 그 뒤에는 부패와 추악함으로 얼룩진 민낯이 숨어 있습니다. 매춘부라는 단어가 주는 충격적인 이미지를 뛰어넘을 만큼 그보다 더 비열하고 비도덕적인 행태를 보인 여자 연예인들이 있다면 어떨까요? 겉으로는 우아하고 고결한 이미지를 뽐내면서 뒤에서는 탐욕과 교만으로 가득 찬 이들의 이중적인 행태는 대중의 신뢰를 조롱하는 것에 다름없습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매춘부보다 더한 성격적 결함과 추악함으로 연예계의 수치로 남은 여자 연예인 TOP 육를 조명하며 그들의 진짜 민낯을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대중은 더 이상 이러한 가식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6위는 서예지입니다. 드라마 시간의 제작 발표의 날 김정현은 상대 배우 서연에게 서먹서먹한 태도를 보이며 종일 굳은 표정을 고수해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그의 딱딱한 모습은 그날의 주제가 되었고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논란의 중심은 촬영장에서 벌어진 일들이었습니다. 김정현은 섭씨 장애와 과몰입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대본의 전면 수정을 요구했고 스킨십과 러브라인을 거부하며 작가와 PD, 상대 배우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쳤습니다. 그의 이런 비전문적 태도와 인성 문제는 모두 당시 연인이었던 서예지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서예지는 김정현에게 다른 배우에게 딱딱하게 굴라고 강요하는가 하면 스태프들에게 인사조차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충격적인 폭로가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딱딱하게 행동하라며 스킨십을 없애도록 요구하고 오늘 왜 그랬는지는 설명하지 말라며 가스라이팅에 가까운 지시를 내렸습니다. 결국 김정현은 감독과 스태프, 배우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힌 끝에 드라마에서 하차해야 했습니다. 이른바 딱딱한 스캔들로 서예지의 본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났고 이를 계기로 그녀의 과거 행적과 인성에 대한 폭로가 본물처럼 터져나왔습니다. 처음으로 불거진 의혹은 서예지의 학창시절에 대한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그녀는 서울의 한 중학교 재학 당시 친구들을 괴롭히고 금품을 갈취하며 학교 폭력의 중심에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폭로자는 애들 앞에서 싸대기 맞고 날아갔던 땡땡이도 지금은 애기 엄마야라는 표현으로 과거 사건의 심각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녀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친구들을 물건 취급하듯 대했다고 전해졌으며 중학교 3학년 겨울방학 이후 성형수술을 하고 졸업식 날 나타난 이후부터는 비교적 조용히 지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당시 그녀의 친구들은 이제 모두 결혼해 아이를 키우고 있어 과거를 굳이 폭로하지 않았다는 점도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서예지의 논란은 여기서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촬영 현장에서의 갑질 의혹이 추가로 터져나왔는데 그녀의 행동은 상식을 넘어선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스태프들에게 욕설은 일상처럼 퍼부었으며 차량 안에서 흡연을 하여 간접흡연 피해를 강요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심지어 담배 심부름을 시킨 후 작은 실수라도 발생하면 면전에서 담배 연기를 뿜으며 모욕하는 등의 행동을 일삼았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자신이 하녀 취급을 받으며 사람 취급이 아닌 개돼지 취급을 당했다고 고백하며 분노를 토로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서예지가 기분이 나쁘면 스태프들마저 식사를 하지 못하게 했다는 충격적인 증언도 등장했습니다. 그녀는 스태프들의 개인 휴대폰을 검사하며 배경화면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라고 강요하거나 심지어 자신의 팬카페에 가입하도록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경험한 한 스태프는 이렇게 변덕스럽고 타인을 통제하려 드는 연예인은 처음 본다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일화는 영화 촬영 도중 벌어진 사건입니다. 서예지가 김재욱을 옆에 태운 채 음주운전을 하는 장면에서 사전에 합의된 동선을 무시하고 상대 배우에게 아무런 예고 없이 중앙선을 넘어버렸습니다. 이로 인해 반대편에서 달려오던 버스를 마주쳤고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서예지는 이러한 위험천만한 행동에 대해 리얼리티를 살리기 위해 그렇게 했다며 진짜 죽을 뻔했던 재미있는 에피소드라고 뻔뻔하게 떠벌렸다고 전해졌습니다. 감독과 배우들이 놀란 모습을 보고 희열을 느꼈다는 그녀의 발언은 위험성을 넘어선 도덕적 결렬을 보여줍니다. 서예지의 이러한 행동들은 단순히 통제를 벗어난 돌발 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는 주변 사람들의 안전과 존엄성을 경시하고 자기중심적인 쾌락을 위해 타인을 도구로 삼는 태도를 그대로 드러내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5위는 구혜선입니다.
구에서는 허언증 논란의 대표적인 사례로 공인의 발언과 행동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녀의 과거 발언들과 행보를 살펴보면 대중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동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구에서는 과거 사극에서 서클렌즈를 착용하며 시청자들의 비판을 받았습니다. 고증이 중요한 사극에서 서클렌즈는 어울리지 않는 선택이었지만 그녀가 솔직하게 예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했더라면 논란은 여기서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녀는 시야 보완을 위한 보완 렌즈라고 해명했는데 문제는 그런 렌즈는 존재하지도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는 단순한 변명을 넘어 사실을 왜곡한 것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더욱 황당한 발언도 있었습니다. 머리 부상을 입었다는 그녀는 내 우뇌가 다른 사람에 비해 2배 정도 크다. 그래서 예술의 적성이 맞는 것 같다고 말해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 외에도 예고, 시험에 떨어진 이유를 재정적인 이유라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시험 과정에 유아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또한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허언증 논란이 계속되던 가운데 안재현과의 이혼 과정은 구혜선의 인성 논란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관점에서만 부부간의 카톡 내용을 캡처해 SNS에 공개하며 안재현이 외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디지털 포렌식 결과 외도의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으며 부부간의 갈등과 화해가 반복된 흔적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녀의 폭로는 안재현의 이미지를 바닥으로 떨어뜨렸고 그는 대중의 질타를 받으며 2년 동안 활동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구에서는 이혼 후 방송에서 연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가 곧 번복하며 사실 연애 중은 아니다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그녀의 이 같은 태도는 대중에게 혼란을 주고 신뢰를 떨어뜨리는 데 기여했습니다. 4위는 배우 윤진이입니다. 배우 윤진이는 과거 드라마 신사의 품격에서 인내아리 역을 맡아 단숨에 대중의 주목을 받으며 일약 스타덤에 올랐지만 이후 이른바 연예인병에 걸렸다는 논란으로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그녀를 스타로 만들어준 작품에서 함께한 종혁과의 인터뷰에서는 윤진이의 인성이 도마에 오르며 파문이 일었습니다. 현장에 들어서면서부터 기본적인 인사도 없이 오만상을 찌푸린 채 주변 사람들 앞에서 매니저에게 에어컨 꺼, 춥다라고 말하며 경솔한 태도를 보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신인으로서의 겸손함은커녕 매니저에 대한 예의조차 보이지 않는 모습은 관계자들 사이에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게다가 인터뷰 내내 윤진이는 신경질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주변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는 그녀의 태도를 둘러싼 이야기가 퍼졌고 이는 신인이 보여야 할 태도와는 거리가 멀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특히 그녀는 이후 작품의 남자 배우 캐스팅을 두고 얘는 되고 얘는 안 되라고 발언하며 제작진과 관계자들에게까지 불쾌감을 줬습니다. 반짝이는 주목을 받으며 전성기를 누릴 기회가 주어졌지만 자신의 행동으로 이미지를 깎아버린 탓에 업계 내 평판은 빠르게 추락했습니다. 더욱이 그녀는 한때 업소녀 출신이라는 루머에 휘말리기까지 했습니다. 그 이후 7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윤진이는 당시에 오만했던 태도를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당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과분한 사랑을 받았고 상황 자체를 이해하지 못했다. 인사를 해야 하는지도 몰랐다며 과거의 행동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쓴 비판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다고 밝힌 그녀의 변화는 다행스럽게 느껴지지만 그간 남긴 상처는 쉽게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3위는 배우 신은경입니다. 신은경은 1996년 무면허, 음주운전, 뺑소니라는 3단 콤보를 연출하며 대중의 경악을 자아냈습니다. 그녀는 법정에서 어려운 형편의 가장 역할을 하고 있다며 눈물로 호소하고 심지어 실신까지 하며 동정을 사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이 장면은 마치 막장 드라마 펜트하우스에서나 볼 법한 연극적 연출로 많은 이들의 빈축을 샀습니다. 그녀의 자숙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2010년 무려 1억 1130만 원 상당의 명품 옷을 백화점에서 외상으로 구매하고 잠적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로 인해 외상 결제를 처리했던 직원 어씨는 자신의 돈으로 일부 금액을 대신 갚고 나머지는 대출까지 받아 메꿔야 했습니다. 결국 직원은 직장에서 해고당하며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논란이 일자 신은경은 드라마 무산으로 어쩔 수 없었다며 변명했고 직원과 잘 이야기했고
힘내라고 격려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직원은 내가 격려한 건 어처구니 없는 변명이 아니라 아픈 아이 이야기로 웃으며 대하길래 기가 막혀 그냥 힘내라고 한 것이라며 그녀의 말을 부인했습니다. 신은경의 아픈 아이 이야기도 허구에 가까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뇌수종에 걸린 아들을 키우는 것처럼 방송에서 모성애를 강조했으나 실상 아이는 고령의 전 시어머니가 돌보고 있었습니다. 전 시어머니에 따르면 신은경은 양육비조차 소속사로부터 보내졌으며 수술비 부족으로 자신의 귀중품까지 팔아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은경은 이를 반박했으나 전 매니저가 그녀의 거짓말을 폭로하며 논란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매니저는 신은경의 말은 허구이며 연락처조차 시어머니에게 알려주지 않았다고 폭로했습니다. 신은경은 거짓말을 반복하다 보면 스스로 그것을 진실로 믿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까지 받았습니다. 그녀의 허언증적인 태도는 단순한 개인적 결함을 넘어 주변 사람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신은경은 모성애 결렬하는 비판에 직면하며 고양이 6마리를 키우는데 자기 아이보다 고양이를 더 사랑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이는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안겼습니다. 여기에 더해 더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기 전에 진심으로 사과하라는 요구가 이어지며 대중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그녀는 이혼 후 지속적으로 전 남편의 빚을 갚느라 힘들다며 어려운 사정을 강조해왔습니다. 심지어 아들 방치 논란에 대한 해명에서도 전 남편의 빚 2억 원을 아직 다 갚지 못했다며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전 기획사 시어머니, 전 남편의 친구 등의 증언에 따르면 이는 사실과 거리가 멀다고 밝혀졌습니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전 남편의 빚은 이미 해결된 상태였으며 오히려 신은경이 소속사에 3억 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9천만 원의 세금을 체납한 상황에서 1년에 약 2억 원을 들여 해외여행을 즐기는 등 사치스러운 생활을 이어갔다고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이중적인 모습은 대중의 실망을 더욱 키웠습니다. 그녀가 보여준 변명과 눈물은 사실과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신은경은 진정성 있는 사과나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않은 채 논란을 피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잠시 활동을 중단한 뒤 다시 연기 활동에 복귀하며 활발히 활동 중입니다. 그러나 여러 논란과 피해자들의 폭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속 시원한 사과나 명확한 입장 표명은 없는 상황입니다. 2위는 고현정입니다. 고현정은 대중적 명성과 연기력으로 사랑받는 배우임에도 그녀의 논란과 구설수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녀의 행보를 돌아보면 공인으로서의 책임감을 의심케 하는 사례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2013년 드라마 여왕의 교실 제작 발표회 발언. 배우 최윤영이 아이들에게 배울 점이 많다고 발언한 데 대해 고현정은 아이들에게 배울 건 없습니다. 얼마나 넋놓고 사는 어른이면 애들한테서 뭘 배우냐며 분위기를 냉각시켰습니다. 그녀의 발언은 직설적이고 불필요하게 공격적으로 들렸고 제작 발표회의 공식 석상에서 나온 말이라는 점에서 대중에게 충격을 안겼습니다. 2018년 드라마 리턴 폭행 및 주연 교체 사건. 드라마 리턴 촬영 중 고현정이 담당 PD 주동민을 폭행하고 욕설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주연 배우가 교체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당시 고현정은 오전 촬영 거부, 12시간 이상 촬영 불가 등 자기중심적인 요구로 제작진과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그녀의 비전문적인 태도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졌고 과거 논란들까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과거 논란 대물과 고쇼 사건. 2010년 대물 촬영 당시 고현정은 제작진의 재촬영 요청에 반발하며 자신의 밴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제작진이 설득하기 위해 밴 문을 여는 순간 그녀는 차량을 출발시켰고 씹히는 차량에 매달린 채 수미터 끌려가는 위험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럼에도 씹히는 고현정을 붙잡기 위해 사과를 반복해야 했습니다. 2012년 고쇼에서도 그녀는 녹화 일정 문제로 스태프와 갈등을 빚었고 방청객이 가득한 자리에서도 소리를 질렀습니다. 특히 작가들을 무대 위에 세워놓고 공개적으로 호통치는가 하면 재떨이를 PD에게 던지고 욕설까지 한 사건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동국대학교 교수 시절 강의실 흡연 논란. 고현정이 동국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 흡연이 금지된 강의실에서 담배를 피운 사건은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학기 중 10회 이상 강의실에서 흡연했다는 폭로는 충격적이었으며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이를 고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항의한 사람들에게 무시하라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은 그녀의 무책임한 면모를 여실히 드러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고현정은 친분이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평판이 나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그녀의 성격이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다정하지만 공적인 자리나 갈등 상황에서는 다소 강압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변하는 양면적인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보이게 만듭니다. 1위는 박노사입니다. 배우로서 특별한 성과를 내지 못했던 박노사는 2015년 연예계를 떠나 평범한 직장인과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으며 조용한 삶을 살고 있는 줄 알았지만 2019년 디스패치가 터뜨린 충격적인 보도로 과거에 화려했던 배우 생활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보도 내용은 박노사가 코스피 상장 기업의 대표와 불륜 관계에 있었으며 상간남 위자료 소송에서 패소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박노사가 명품으로 치장하며 다니는 것을 보고 그녀의 수입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생활 수준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결국 그녀의 뒤를 밟아 충격적인 진실을 밝혀냈습니다. 그렇게 드러난 추악한 불륜. 남편은 어린 자녀 2명을 생각해 그녀에게 다시는 불륜남을 만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박노사는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남편은 어렵사리 이를 믿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박노사는 무려 포르쉐 파나메라를 선물 받고 VIP 전용 신용카드까지 사용하며 사치스러운 생활을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2살, 4살 된 어린 자식들을 버려두고 가출해버렸습니다. 이혼 소송으로까지 이어진 박노사의 이야기는 결국 돈과 남자를 위해 자식마저 버린 최악의 X년으로 끝이 났습니다. 한편 전직 기상캐스터이자 자칭 인플루언서 최영아는 KBS 기상캐스터로 일하다가 연 매출 400억 원 규모를 자랑하는 사문가든 회장의 아들과 결혼했습니다. 결혼 후 기상캐스터 일을 바로 그만두고 명품을 자랑하며 그녀가 원하던 삶을 손에 넣은 듯 보였지만 그 목표가 취집이었다는 의심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유명 연예인들은 일반인과 비교할 때 상당히 많은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성공 스토리가 자주 들려오고 방송에서는 화려한 집과 재테크 성공 사례들이 소개되며 그들의 부유한 생활이 대중의 관심을 끌곤 합니다. 그러나 모든 연예인이 이런 재정적 성공을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개개인의 상황과 인기에 따라 연예인들의 재정 상태는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 연예인들은 외적인 이미지를 유지하려는 과도한 지출과 관리 비용으로 인해 수익보다 지출이 커져 실제 생활은 예상과는 다르게 상당히 어려운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처럼 금전 문제로 인해 명예, 이름, 심지어 영혼마저 잃어버린 연예인들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6위는 미국에서 원정 성매매 사건으로 모습을 감춘 가수 진아입니다. 진아는 2010년 솔로 가수로 데뷔해 D컵 몸매와 마네킹 같은 각선미로 화제를 모으며 단숨에 주목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찬란했던 순간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2016년 그녀는 충격적인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미국에서 기업가와 투자자들에게 금전적 대가를 받고 성상납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2015년 미국 LA에서 재력가로 알려진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고 3,500만 원을 받았으며 같은 해 국내에서도 또 다른 사업가에게 1,500만 원을 받고 동일한 행위를 한 혐의로 법적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중심에는 연예기획사 대표 강 씨가 있었습니다. 강 대표는 연예계에서 넓은 인맥을 이용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성 연예인들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조건 없이 금전적 지원을 제공하며 신뢰를 쌓은 뒤 여성들이 더 이상 갚을 여력이 없게 되면 성매매를 통해 수익을 올릴 것을 강요했습니다. 강 대표는 이런 방식으로 미국 원정 성매매를 주선했으며 이에 연루된 연예인은 진아를 포함해 총 5명이나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걸그룹 슈가 출신 이하린, 2015년 미스코리아 진 이민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진아는 당시 사건에 대해 어려운 상황에서 강 대표가 제안한 금전적 도움에 감사했다. 갚지 않아도 된다는 말과 함께 그의 지인과 소개팅 형식으로 만나보라는 권유에 부담 없이 응했던 것이라며 자신이 단순한 피해자임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주장은 재판부의 판단을 뒤집지 못했습니다.
결국 진아에게는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되었고 성매매를 알선한 강 대표는 징역 1년과 벌금 1,000만 원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혐의가 확정된 이후 진아의 이름은 모든 방송국 출연 금지 명단에 오르며 사실상 연예계에서 퇴출되었습니다. 한때 수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았던 그녀는 고향인 캐나다로 돌아가 조용히 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더위는 남자친구가 있으면서도 돈 많은 중년 남성에게 몰래 용돈을 받았던 걸그룹 헤이미스의 멤버 수연입니다. 수연은 데뷔 전부터 여러 방송에 출연하며 펑크 도베녀, 구하라, 도플갱어, 성형 대박녀라는 별명으로 화제를 모았습니다. 그 이후 그녀는 늘씬한 미녀 4인조 걸그룹의 멤버로 발탁되며 큰 기대를 받았지만 그 꿈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방송계에서는 수연에게 스폰서가 있다는 소문이 퍼졌고 이는 단순한 헛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실제로 재력을 가진 30대 자산관리사 B와 특별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녀에게 오랜 시간 교제해온 동갑내기 남자친구 어가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결국 수연은 스타가 되겠다는 욕망으로 사랑보다 돈을 선택했고 어와의 관계를 단번에 정리했습니다. 그러나 관계 정리조차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어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염려한 수연은 이를 스폰서 B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이에 B는 극단적인 행동을 택했습니다. 그는 어를 찾아가 폭행을 가하고 어의 스마트폰 유심칩을 강제로 빼앗았습니다. 어는 이로 인해 전치사주의 부상을 입었고 B를 강도와 상해 혐의로 고소하면서 사건은 세간에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이 급박해지자 수연은 더 충격적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녀는 남자친구 어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 신고를 한 것입니다. 하지만 어와 그녀가 오랜 기간 연애를 해왔다는 증거들이 드러났고 성폭행을 입증할 만한 어떠한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는 자신을 허위로 고소한 수연을 무고죄로 맞고소했습니다. 사법부의 판단은 냉정했습니다. 수연은 무고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스폰서 B는 폭행 및 강도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이후 수연은 스폰서 B와의 관계를 친한 선후배 사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미 그녀의 신뢰는 바닥을 쳤습니다. 결국 수연은 그룹 헤이미스를 탈퇴했고 이름을 바꾸어 새 걸그룹 드윙클에 합류하려는 시도를 했지만 데뷔는 무산되었습니다. 현재 그녀는 연예계를 떠나 일반인으로 조용히 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위는 바로 한때 많은 사람들에게 친숙했던 조미나입니다. 조미나는 어린 시절부터 아역 배우로 활동을 시작해 TV 프로그램 사랑을 19회 출연하며 연예계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대중적으로 큰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걸그룹 주얼리 멤버로 활동하면서였죠. 2002년 주얼리의 2집부터 4집까지 참여하며 인기를 끌었고 이 시기에 그녀의 인지도도 급격히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주얼리를 탈퇴한 이후로 그녀의 연예계 활동은 눈에 띄게 줄었고 점차 대중들의 관심에서도 멀어졌습니다. 그 후 그녀는 우주여신 조미나 아뜰리에라는 베이커리를 창업하며 새로운 길에 도전했는데 여기서부터 여러 논란이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SNS를 통해 알려진 그녀의 베이커리는 위생 문제, 빵의 품질 저하, 지나치게 높은 가격 등으로 소비자들 사이에서 큰 불만을 일으켰습니다. 조미나의 성공을 기대했던 팬들과 소비자들은 실망감을 감추기 어려웠고 결과적으로 그녀는 연예계 활동과 사업 모두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조미나의 제과점 논란은 그야말로 큰 화제였습니다. 그녀가 블로그에 게시한 사진들만 봐도 빵이나 과자의 품질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인상을 주었죠. 주얼리 시절엔 무대 위에서 눈부셨던 그녀가 제과점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인 셈입니다. 조미나는 직접 빵을 만들어 판매할 뿐만 아니라 베이킹과 요리 강좌도 열어 수업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강좌를 수강한 사람들의 후기를 보면 대체로 실망스러웠다고 합니다. 일반인들이 만드는 수준이라면 이해할 수 있지만 그녀는 자신을 전문가로 홍보했기에 그 기대에 못 미쳤다는 평이 많았습니다. 특히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것은 그녀의 베이커리에서 판매된 양갱 제품이었습니다. 12개 세트의 양갱 가격이 9만 원이나 되었는데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한 매니큐어를 바른 상태에서 반죽을 하거나 케이크를 장식하는 모습이 공개되며 위생 문제가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조민아는 2017년 말 제과점을 닫았고 악플이나 논란이 아닌 건강 악화를 이유로 폐업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현재 그녀는 일반인 남성과 결혼해 가정을 이루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3위는 최윤영입니다. 그녀의 이름을 들으면 한때 미스코리아로서의 아름다운 모습과 드라마에서의 활약이 떠오르실 겁니다. 1995년 미스코리아 선으로 선정된 최윤영은 미국 보스턴 대학교에서 경영학을 전공한 재능 있는 인물입니다. 뛰어난 외모와 학벌을 겸비한 최윤영은 미스코리아 이후 배우로 전향해 시트콤 웬만해선 그들을 막을 수 없다에서 대중의 사랑을 받으며 인기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한국의 요가를 처음으로 전파하며 사업가로서도 성공을 거두고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인생은 2010년 출산 소식과 함께 미국에서 한국인 남성과 결혼하면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2년 후인 2012년 이번에는 영화나 드라마가 아닌 뉴스를 통해 최윤영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 내용은 절도 사건이었습니다. 현금 80만 원과 수표가 들어있던 명품 지갑을 훔쳤다는 혐의였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오랜 시간 알고 지낸 지인의 집을 방문한 최윤영은 잠시 자리를 비운 지인의 명품 지갑을 보고는 그것을 훔친 후 급하게 자리를 떠났습니다. 지인이 돌아왔을 때 지갑이 사라진 사실을 알게 되었고 결국 최윤영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그녀는 이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려다 덜미가 잡히게 되었고 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최윤영은 결국 혐의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이 보도되자 사람들은 그녀의 심리적 요인이나 생활고에 시달린 것 아니냐는 추측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최윤영의 남편과 시댁은 부유한 가정으로 알려졌으나 실제로는 남편이 초창기에는 사업가로 알려졌지만 뚜렷한 수익을 올리지 못했으며 이후 맹금류 훈련사로 일했으나 경제적으로 큰 도움을 주지 못했다고 전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남의 고급 빌라에서 월세 300만 원, 관리비 100만 원 이상의 생활을 이어가던 그녀는 상대적인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최윤영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고 그 이후로 방송에서 그녀의 모습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몇 차례 지인들의 SNS를 통해 그녀의 근황이 전해지기도 했지만 이미 그녀의 이미지는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2위는 배우 김정민입니다. 김정민은 드라마 반올림에서 순수한 여고생 역으로 데뷔하며 주목받았습니다. 키 173cm와 피큰 몸매로 화제를 모았으며 이상형으로 나이가 많고 듬직한 아빠 같은 남성을 선호한다고 밝혀왔습니다. 특히 40대 남성을 선호한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이름이 세간에 다시 오르내린 이유는 다름 아닌 커피스미스 대표 손태영과 얽힌 스캔들이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김정민은 손 대표와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며 약 20억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았습니다. 이 금액에는 전세자금, 카드 대금, 월세, 쇼핑비, 해외여행 경비 등이 포함되었으며 손 대표는 이를 모두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손 대표는 1년 반 동안 연애하던 중 결혼 이야기가 나오자 김정민이 갑자기 연락을 끊고 이후 소속사 대표를 내세워 자신을 회피했다고 주장하며 그녀를 혼인빙자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 사건은 한 기자의 보도로 김정민의 실명이 실수로 공개되면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사건이 불거지자 김정민의 친구 김세롬이 SNS에 김정민, 넌 혼자가 아니야라는 글을 올리며 지지 의사를 표했지만 곧 삭제하며 논란은 더욱 커졌습니다. 법정 공방 과정에서 추가적인 충격적인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김정민은 손 대표를 만나기 전 이혼 경력과 고등학생 자녀를 둔 1962년생 남성과 교제한 적이 있으며 이 관계로 인해 사적인 동영상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김정민은 손 대표에게 1억 원을 빌렸다고 진술했습니다. 1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양측은 소송을 취하하며 사건은 일단락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론은 김정민에게 냉담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20억 원이라는 금액이 지나치게 크다 대가 없는 선물이라고 생각했다면 순진한 것 세상에 조건 없는 선물은 없다라는 반응을 보이며 그녀의 행동을 비판했습니다. 또한 법정 분쟁 중 손 대표가 김정민에게 3억 5천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다시 한번 논란이 일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으로 김정민의 배우 이미지는 큰 타격을 입었고 그녀는 방송 활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재 김정민은 요가 수련과 디제잉을 하며 조용히 지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위는 가수 손담비입니다. 손담비는 글래머러스한 몸매와 팔등신 비율로 솔로 가수로서 큰 주목을 받으며 여러 히트곡을 남겼고 톱스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하지만 2021년 재력가 행세를 하던 전 남자친구 어와 얽힌 스캔들로 인해 구설에 오르며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손담비는 어로부터 포르쉐 차량, 에르메스 가방, 까르띠에 반지 등 고가의 선물 약 20점을 받았으며 포항에 있는 어의 아파트를 방문한 사진도 공개되었습니다. 또한 어는 손담비의 개인 채무를 대신 갚아줬으며 심지어 그녀의 절친인 배우 정여원에게 빌린 5천만 원까지 대신 갚았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어는 자신을 포항 구룡포 출신의 수산업자라고 소개하며 막대한 재력을 가진 것처럼 행세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고향 주민들은 어는 경제적으로 어려워 길에 떨어진 담배를 주워 피울 정도였다라고 증언하며 그의 재력 과시는 거짓임을 폭로했습니다. 사실 어는 사기 행각으로 자금을 모아 호화로운 생활을 누렸습니다. 그는 교도소 수감 중 만난 송 기자라는 인물을 통해 인맥을 확장했고 출소 후 페라리를 렌트하며 1,000억 원대 유산을 상속받은 재력가로 위장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정치, 검찰, 연예계까지 인맥을 넓혔고 여자 연예인들에게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어는 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 촬영 중 손담비가 포항 구룡포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녀에게 접근했습니다. 촬영 스태프에 따르면 그는 람보르기니에 빵과 커피를 싣고 와 손담비의 호감을 얻기 위해 애썼습니다. 놀랍게도 손담비의 절친 정여원 역시 어와 관련된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어는 정여원에게 미니쿠퍼 차량을 선물했으며 그녀의 자택을 방문한 적이 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정여원 측은 어가 상담을 요청해서 만났을 뿐이라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결국 어는 116억 원대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한편 손담비는 논란 이후 전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 이규혁과 결혼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